목차상으로 봤을 때 우리 교재 22쪽입니다. 22쪽에 내 컴퓨터, 내 스마트폰, 내 태블릿들은 과연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파워 스위치 누르면 켜지죠. 스마트폰이건 노트북이든 간에 파워 스위치 누르면 알아서 켜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자, 한번 보세요. 데스크탑 PC라 그래서 PC는 퍼스널 컴퓨터라 그래요. 개인용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 PC라 그래요. 그냥 컴퓨터 그러면 뭐예요?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PC 컴퓨터라고 하고요. 근데 요즘은 다 그냥 컴퓨터라고 얘기하면 슈퍼컴퓨터는 생각을 안 하니까 다 PC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PC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데스크톱. 예.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다 한번 메모를 잠깐 볼게요. PC는 데스크톱. 우리말 데스크탑이라고 줄이는데 외래어 표기법 데스크톱이라 그래. 데스크톱 이렇게. 예. 그다음에 랩톱 랩이라고 하죠. 랩톱. 그다음에 팜톱 세 가지예요. 종류가. 데스크탑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거, 이런 거. 데스크탑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거. 랩탑은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쓰는 거. 팜탑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쓰는 거. 대략 아시겠죠? 그렇죠? 영어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그 랩탑의 종류가 무거우면 안 되겠죠? 가벼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무릎에다 올려놨는데 20kg짜리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무릎 나갈 거 아닙니까? 그냥 가벼워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뭐 본체, 모니터 이런 것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회사인가 랩탑의 종류를 만들다가 이름을 노트북 하고 팔았어요. 책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펼쳐놓고 쓰니까 노트북? 이름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다 노트북이라고 이름 쓴 거예요. 근데 어느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랩탑 따로 있고 노트북 따로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노트북이 랩탑의 종류예요.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노트북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잖아요. 그게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포크레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포크레인 중장비. 그것도 본래 회사 그 상품 이름이래요. 그 포크레인과 같은 그런 중장비 명칭이 있대요. 제가 그 계통은 잘 모르겠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포크레인은 어느 회사에서 만든 그런 포크처럼 달린 중장비를 포크레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다 그렇게 생긴 중장비는 다 포크레인이라고 부른대요. 그런 거죠. 옛날에 그랬잖아. 진로 그런 뭐야. 소주의 대명사처럼. 참이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예. 팜탑은 손바닥에 올려놓고 쓰는 건데 요즘으로 표현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는 팜탑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팜탑. 그러면 팜탑은 작아야 되고 랩탑은 가벼워야 되고 그렇죠. 자, 팜탑이 5kg씩 되면 어떻게 돼? 이거 뭐 운동기구도 아니고 5kg씩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볍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처음엔 조그맸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커지네? 가면 갈수록 커져. 그리고 해상도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요, 일반 우리 데스크탑에 사용하는 이런 컴퓨터 화면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요 조그만 게 100만원 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100만원 주고 조립하면요, 굉장히 좋은 거 조립합니다. 노트북도요, 100만원이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용도에 따라서 그래픽을 작업하는 사람들인지 그래픽 작업도 막 3D로 작업하고 영상 편집하고 이런 건지 또 게임 매니아처럼 게임을 좀 전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인지에 따라서 기획값이 천차만별이 달라지겠지만은 제가 아는 어느 그래픽 선생님은요, 노트북을 샀는데 막 두툼한 노트북이 아니라 아주 얄쌍하게 요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울트라북이라고 하는 거.
울트라북은 게임을 못해요. 그래픽 기능이 약하거든요. 근데 포토샵 전혀 이상 없대요. 가볍죠? 얇죠? 그 가방에다 핸드백에 쏙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든지 지하철에서 꺼내보기 가벼우니까 사용하기 쉽고 열도 안 나고. 근데 저는 옛날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무조건 노트북도 성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쓰는 노트북은 무릎에다 올려놓으면 큰일 나요. 화상 입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초기 모델들이라. 근데 최근에 우리 작은 애를 사줬는데 열이 안 나요. 그 제 거는 노트북 틀면 부릉부릉 소리가 나. 오래돼서 그런지. 근데 요즘 노트북은 그런 게 없어요. 무릎에 올려놔도 아무래도 좀 그래픽 기능이 좋아서 그런지 무거운 건 있어요. 한 2.5kg 무거워요. 머심하니까 뭐 들고 다니기 어렵지 않겠죠.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무거운 거 사주면 힘들어하죠. 그때는 이제 얇은 거를 사줘야지. 가벼운 거 그런 거. 자, 우리 책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데스크탑은 케이스가 커요. 그 안에다 뭐를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구성 요소가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 장치, 그 다음에 광학 드라이브, CD, DVD 같은 거를 우리는 ODD라 그래요. ODD, 광학 드라이브,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라 그래서 ODD 이런 거. 그 다음에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 카드, 하드 디스크. 근데 요즘은 하드 디스크보다 SSD라고 하는 보조기억 장치를 선호해요. 가격은 좀 비싼데 하드 디스크에 비해서. 하드 디스크를 영어로 표현하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줄여서 HDD라 그래. HDD. 근데 SSD는 굉장히 가벼워요. 열도 별로 안 나고요. 소음 진동이 없어요. 하드는 회전체예요.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진동이 발생하고요. 회전체다 보니까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래되면. 그리고 열이 나요. 일단은 만지면, 겨울에 만지면 아주 뜨끈뜨끈하고 좋아요. 여름에 만지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뜨겁습니다. 예. SSD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훨씬 속도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데, 메모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주기억 장치죠. 메모리 주기억 장치. 중요한 거는 이 주기억 장치, 메모리의 기능이에요. 예. 주기억 장치라고 불리는 램이라고 하는데, 이걸 메모리라고 일단 보통 얘기를 하죠. 메모리. 이 주기억 장치 역할은 현재 작동 중인 운영체제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윈도우 쓰잖아요. 그렇죠? 윈도우. 스마트폰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드로이드. 그렇죠? 그 다음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내가 포토샵을 실행했어. 그럼 포토샵이 주기억 장치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중인 작성 작업 또는 작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료. 이것이 주기억 장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금 제가 메모장에다 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메모장은 어디에 있어요, 원래? C 드라이브에 있죠. 윈도우 안에. 여기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기 메모장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윈도우가 켜졌을 거 아닙니까? 윈도우는 어디에 있어요? C 드라이브에 있었죠. C 드라이브에 있는 윈도우가 주기억 장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메모장을 실행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크롬을 이용해서 창이 떴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은 본래 보조기억 장치에 있었는데 제가 더블 클릭하는 바람에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실행되면 다 주기억 장치로 와요. 그러면 여기 이 글자 이 그림들 있잖아요. 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글자는 원래 어디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었잖아요.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했더니 공방도 보이고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강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제가 넣어놨으니까. 근데 플레이하는 순간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 내 컴퓨터로 오는 거예요. 와서 내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장에서 제가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메모장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니까 주기억 장치에서 작동되는 거고, 또 제가 글을 쓰고 있잖아요. 글을 쓰고 있으니까 이 글도 주기억 장치에서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억 장치는 정전이 되면 지워져요. 그럼 윈도우는 어디에 있어요? 다시 불러오면 되잖아. 메모장은 다시 실행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작업 중인 글은 어떻게 돼요? 쓰고 있던 이 글은 지워졌잖아요. 지워졌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지워지려면 저장해야지. 그래서 우리 여기 파일에 가서 저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로 저장할 건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여기다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다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표시를 하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이를 뭐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이렇게. 그럼 저장은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에? 저장 제가 눌렀잖아요. 저장 명령 눌렀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가 이 글 쓴 내용이 제 USB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에 저장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관됐잖아요. 그럼 입력 명령 내린 거예요? 출력 명령 내린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저장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저장했잖아요. 그럼 이게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저장한 건 입력이죠. 자, 그러면 누가 주인공인가를 보셔야 돼요. 주기억 장치에서 자, 저장이라는 명령은 주기억 장치에서 보조기억 장치로 자료가 이동을 한 거죠. 자료가 보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기억 장치가 우선이에요? 보조기억 장치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100만 원 있었는데 이 100만 원을 은행에 저금을 했어요. 입력된 거예요? 출력된 거예요? 에? 주인이 누구냐? 내 주머니, 내 돈이 진짜나 내 돈.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그게 출력이지. 통장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금이 됐으니까 입력이지만, 자,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한 거는 보조기억 장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입력이 들어왔지만 주기억 장치에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조기억 장치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 저장을 했다고 하니까 저장. 그러면 여기 와서 제가 불러오기도 할 수 있죠. 불러오기라는 열기는 뭐예요?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애를 주기억 장치로 가져오는 거죠.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주기억 장치로 들어왔잖아. 입력이지. 거꾸로가 아니라 생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보냈냐, 출력. 보내는 게 출력이 아니라 선생님 아니. 보내는 게 출력이고 입력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지.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월급을 받았더니 아버지 이거 쓰세요, 어머니 이거 쓰세요 하고 내복을 줬네? 입력의 출력이에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잖아. 그게 출력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나한테 왔잖아. 그게 나 입장에서 입력이지. 그렇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이거지. 근데 컴퓨터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주기억 장치가 주인공이죠. 보조기억 장치보다. 그러면 CPU에서 명령을 내리면 CPU에서 내린 명령은 다 주기억 장치가 일을 해요. 제가 메모장을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이 작동이 되잖아요. 그거는 CPU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CPU가 명령 내리는 거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CPU가 주기억 장치보다 우선이죠. CPU가 우선이잖아. 더 높잖아.
CPU가 주기억 장치한테 지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출력이지. CPU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주기억 기장 입장에서는 입력을 받았잖아. 지시를 받았으니까 입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누가 주인이냐를 봐야 돼. 누가 주인이냐. 누가 상위냐. 누가 상위냐. 이런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저장 그러면 입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불러오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장은 입력이라면 반대 불러오기 열기는 출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력도 이상하잖아. 자, 열기하면 뭐가 되죠? 이리로 들어오죠? 그럼 뭐예요? 입력이요. 저장은요? 입력이요. 그러면 가는 것도 입력, 오는 것도 입력. 그렇잖아. 그러니까 말로 생각해서 그래. 말. 저장한다고 하니까는. 그게 아니라 누가 주체냐. 이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제 주머니에 있던 돈을 우리 애들한테 주면 뭐예요? 돈이 나갔으니까 출력이고, 애들 받는 입장에서 걔네들이 주인공이니까 또 걔네들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입력이고 그런 거지 뭐. 자, 노트북을 보세요. 노트북은 일반 데스크탑은 본체, 또 화면 장치, 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돼서 작동이 되는데 노트북은 어떨까요? 일반 랩탑들은 일체형을 써야 되잖아요. 일체형. 화면 장치하고 본체하고 또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것들을, 또 마우스 같은 거를 줄을 꽂아놓고 쓰려면 걸거덕거리니까 터치패드라는 걸 만들어 놨단 말이야. 손가락으로 비비게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작업을 해 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 일반 데스크탑들은 고정을 해 놓고 쓰니까 유선을 이용해서 인터넷 연결하지만 노트북들은 이동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니까 가벼워서,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이 되게끔 하는 무선 랜이라고 하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승합회로라는 말도 나와요. 승합회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220V죠. 근데 220V를 이 모니터에다가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니터가 타버려요. 왜냐면 이 모니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그 브라운관 모니터는 220V를 쓰는데 이런 LCD나 LED는 220V씩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12V 이러면 돌아간대. 12V 이런 거. 우리 이 시계는 안에 건전지 들어있죠? 몇 볼트예요? 1.2V예요. 여기다 220V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팔뚝에 차고 있다가 찌릿찌릿 이렇게 되겠지. 220V 꽂아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계는 1.2V. MP3 플레이어 같은 거 이런 거 뭐 1.5V, 3V 이러잖아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도 본체 들어가는 거, 데스크탑도요. 메인보드가 들어가는 거 24V, 뭐 CD, DVD는 5V, CPU 12V, 메모리 3.3V, 다 볼트 수가 달라요. 그래서 그 전원 공급 장치가 알아서 전원을 다 바꿔서 분리해 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노트북도 안에 들어가는 회로마다 전류가 달라요. 전압이 다르고. 근데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답터 있잖아요. 우리 아답터. 아답터 꽂아놓고 쓰면 알아서 제가 다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보다 노트북용 하드디스크가 더 작아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쇳덩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판으로 만들어서 무거워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하드디스크보다는 SSD 이렇게 가벼운 반도체로 되어 있는 거를 선호하죠. 대신에 비싸지 뭐. 그리고 작게 만들어야 돼. 얇게 만들어야 되니까는 뚜껑을 열어가지고 내가 뭐를 넣고 빼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아예 딱 통째로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모델들이. 그런 노트북을 샀는데 업그레이드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잘 쉽게 할 수 있는지, 부품을 교체를 하기가 쉬운지 이런 거. 예, 근데 노트북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동하면서 사용하려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울트라북은 업그레이드하기 좋잖아요. 울트라북은요 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라사를 풀러서 뭐를 교체하기가 힘들어요. 뚜껑을 다 뜯어내야 돼요. 키보드를 열어놓으면은, 키보드를 열면은 그 안에 본체가 있는데
그걸 다 뜯어야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업그레이드를 못해요. 서비스 센터에 가야 돼. 근데 일반적인 좀 노트북 두툼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노트북 뒤집으면 라사가 있거든요. 그럼 라사 분리해가지고 교체 작업이 수월해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분리를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따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분리를 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하드 디스크가 보통 노트북에는 하드 디스크가 들어있는데 잠깐만 제가 노트북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잠깐 노트북을 열어서 뭐 이렇게 외형도 잠깐 봤는데요. 노트북들은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한 번에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트북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에요. 기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디 뭐 대통령 그 청와대 가서도 기자들이 막 그 입력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마우스 안 쓰죠. 우리 노트북 갖고 오시면 분 대부분 마우스 갖고 연결 쓰잖아요. 근데 기자들은 마우스가 다 터치패드로 해요. 저도 터치패드를 해봤는데 답답해서 못 쓰겠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기가 막히게 해요. 막 타자도 빠르고요. 그냥 털포닥 앉아가지고 무릎에 올려놓고 막 작업을 해요. 그 바로 거기서 저기 뭐야 신문사로 바로 송고 내리잖아요. 그 원고가 쫙 간단 말이에요. 그 원고 간 게 그쪽 신문사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면서 자동으로 기사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기사거리 적어가지고 뛰어가서 입력을 해가지고 팔자로 찍어서 신문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야. 특파원들은 인터넷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위성으로 보내죠. 위성전화로. 위성전화 1시간 뭐 하는데 400만 원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갖고 막 원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신문사 홈페이지 연결이 돼가지고 원고 자동으로 쫙 들어가요. 그럼 찍은 사진도 쫙 들어오고.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스마트폰 나와 있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더 복잡해. 더 복잡해. 노트북도 복잡한데 노트북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되죠. 더 복잡해. 스마트폰에 예전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에 안테나가 부러져 가지고요. 서비스 센터에 가져갔었어요. 안테나 좀 이렇게 교체해 달라고 부러졌으니까. 근데 이걸 뜯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완전 분해를 하더라고. 다 해부를 하더라고. 첫 번째 뚜껑을 열고 배터리 빼내고 옆에 라사를 풀렀는데 라사를 풀러도 안 열려요. 옆에 칼집 같은 걸 넣어가지고 쫙 열더라고. 안 그러면 안 열리나 봐요. 그래갖고 또 흠집 나면 안 되잖아. 소비자 거 흠집 나면 큰일 나잖아요.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다 뜯어내고 봤는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 근데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라사만 해도. 그랬더니 안테나를 새로 탁 껴가지고 다시 조립해가지고 해. 근데 이제 버튼들 있잖아요. 파워 버튼이 있고 볼륨 조절 버튼이 있는데 얘네들이 안 맞았던 거야. 조립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작동이 안 돼. 바로 그 자리에서 기사님 요거 버튼이 잘 안 되네 했더니 잠깐만 했더니 뭔가 잘 연결이 안 됐대. 다시 또 뜯어. 다시 연결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더라고. 그래서 한번 고객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가지고 테스트 완료해가지고 가져온 적이 있어요. 어쩔 땐 그 기술 배우고 싶더라고. 근데 그러려면 그런 도구가 있어야 돼. 도구. 부품을 여는 도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성격상 한번 배워놓으면 다 뜯어놓을 것 같아. 핸드폰. 애들 거, 제 거 뭐 다 그러면 안 되죠. 소비자가 과실로 뜯어놓고 고장나면 할 수 없어요. 다 돈 물어내야 돼요. 그렇죠. 자, 거기 보면 뭐 내장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메모리가 두 가지예요. 시스템 메모리가 있고 내장 메모리가 있대요. 이게 뭐예요? SD 카드 슬롯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은 카메라가 2개, 4개씩 되죠. 요즘 핸드폰은요. 앞면에 그 화면 반대편이죠. 여기 카메라가 2개가 붙어 있어요. 듀얼 카메라. 그런 카메라가 요즘 신형입니다. 선생님 신형이에요? 우와 좋겠다. 언제 빌려가야지. 그냥 간다는 것만 해요.
그리고 요즘 또 새로 나오는 모델들 이제 계획하는 건 뭐냐면 앞면 셀카도 렌즈를 2개를 단대 카메라를 2개를 달면 2개 입체적으로 딱 촬영을 해갖고 선명하게 잡아준대요. 아이 그럴 거라면 디카를 사지. 선생님 되게 그렇잖아.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 최신을 사가지고요 카톡만 해. 카톡 기계야 카톡 기계. 아 속상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한번 강의를 해주셔야죠. 예. 사용하는 방법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활용하는 걸 개설하잖아요. 안 와요. 안 와. 스마트폰 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저기 이 스마트폰에 막 PC도 들어있고 여기 스캔 기능이 얼마나 복잡한데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애들한테 배워요. 새로 나온 기법들을 모르니까는. 최근에 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화면을 떡떡 2번 누르니까 꺼져요. 떡떡 누르니까 켜져요. 근데 몰랐었대요. 안 됐었나 봐. 근데 우리 애가 엄마 핸드폰 줘봐요 그랬더니 틱틱. 아 요즘 나오는 거 다 돼요. 근데 옛날 거거든. 그 틱틱 누르는 거를 몰랐지. 딱딱 켜져. 그 틱틱 누르니까 꺼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제 것도 해보려고 백나 두들겨 팼는데 안 돼. 선생님 제가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선생님 키는 건 2번 눌렀는데 끄는 거는 2번 안 눌렀거든요. 오늘 2번 누르니까 꺼지는데 끄는 건 뒤에서 그나마 저는 두들겨 패도 안 켜지고 안 꺼져요. 2번 누르면 켜지고 아, 2번 눌러보세요. 네, 지금 배웠어요. 2번 누르면 꺼져. 한번 더 다른 거 아니에요? 응? 살짝 눌러주세요. 아니에요? 네, 살짝 눌러보세요. 아무리 바라든가.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사셔야 되는데 손이 예쁘게. 저는 옛날에 오래된 핸드폰을 사용을 하다가 기기가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은 최신 폰이에요. 올 7월 달에 생산된 핸드폰인데 그리고 고가 핸드폰이 아니라 중저가 핸드폰이에요. 저렴한 거. 어디 가면 공짜로 주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비싼 거 핸드폰 살 필요 없잖아요. 카톡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정보 제공하고 자료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메모리도 16기가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메모리 2기가, 내장 메모리 16기가. 그러니까 앱 깔면은 몇 개 깔리지도 않아요. 64기가. 그거 좋은 거잖아요. 언젠가 빌려간다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사진을 차각차각 찍으면 어떻게 해요? 16기가에 꽉 차버리거든. 그러니까는 마이크로 SD를 달아가지고 마이크로 SD는 256기가를 샀어요. 거기다가 사진은 이제 뭐 엄청 찍을 수 있겠지. 마이크를 뭐라 그래요? 마이크로 SD 아, 마이크로 SD를. 조그만 메모리 칩. 메모리 칩. 예. 그거 그거는 몇 좋은 거 기가 샀어요. 용량 큰 거로. 사진을 찍을 때 사진만 그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카메라 앱에 가서 사진 저장을 어디에 할 거냐, 기기에다 할 거냐, SD 메모리에 할 거냐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설정해 주면 찍을 때마다 메모리 이 기기에다 저장되는 게 아니라 요 조그만 뒤편에 있는 마이크로 SD에 저장이 되는 거죠. 아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배우셔야지 뭐. 그리고 선생님 요거 사진 조그만. 보낼 때도 예. 스캔 떠갖고 보내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사진 보낼 때 뭐 자료 같은 거 다 보낼 때. 아, 핸드폰에요? 네. 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울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핸드폰 과정을 개설했더니 안 돼. 우리 젊은이들 보는 거. 카톡만 하면서 다 안 돼. 그래갖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폐강이 되느냐 막 이랬는데 재미있는 거 할 테니까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꼬디게 갖고 오셨잖아. 이렇게 오셨는데 첫날부터 이런 게 있어요? 난 태어나 처음 봐는 다 그러는 거야. 그럼 진작에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과목 개설하는 게 어려워요 솔직히. 핸드폰 활용 그러면 누가 오는지 아세요? 경로당 파마나. 젊은이들 와야 되는데. 젊은 층도 배울 게 많거든요. 젊은 사람은 다 잘하나? 아니잖아. 근데 핸드폰 활용 그러면 다 경로당 파마나. 그래가지고 수업 분위기가 이상해져. 경로당 분위기가 돼. 예. 근데 한번 경로당 분위기가 되면 계속 그 분위기로 가야 돼 또. 불편해요. 자,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편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기기가 바뀌면, 기종이 바뀌면 조작법이 달라요. 근데 이 조작법이 요즘 나오는 최신형들 있잖아요. 그런 조작법하고 같아요. 대신에 이 터치 2번 하는 거, 이런 기능이 없다는 거, 그런 차이지. 예전에는 제가 여기서 문자를 보내고 받을 때 무슨 기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능이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요즘 사용하는 핸드폰들은 최신 기종을 제가 사줬는데 거기는 사용하는 기능들이 여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핸드폰을 사용하던 사람들, 갤럭시 S1, 2 이런 거 있잖아. 3 이런 거 쓰던 사람은 갤럭시 S8을 사도, 갤럭시 노트 8을 사도, 최신 걸 사더라도 옛날 방식대로만 사용해요. 네, 새로 배우고 해야 그 기능을 배워야 되는데 오로지 카톡만 하는 거야. 웃는 사람 너무너무 기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속상하죠. 네. 그런데 가르쳐 주는 데 없으니까 그냥 아니에요. 설명서가 있잖아. 이거 제조회사에 가면 설명서가 200페이지, 300페이지씩 돼요. 그거 언제 읽어? 근데 그거를 알아도, 그거 다 알아도 몰라. 네. 더 많은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모른다는 이유로 안 배우고, 모른다는 이유로 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면 난 나이가 들어서 모른다 그러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야. 자기 주장만.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저기 나이는 숫자야. 나이는 숫자. 선생님 연상동에 이 컴퓨터 가르치는 데 있는데요. 예. 거기는 젊은이들이 끼지를 못해요. 노인들이 막 맨날 다 배워갖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노인들이 옆에가고 다 가르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은 태블릿, 울트라북, 컨버터블 PC 뭐 이런 거 있죠. 네. 얘는 뭐냐면 노트북인데 화면이 떨어져. 키보드하고. 본래 노트북에는 화면이 따로 있고 본체가 키보드 있는 데가 본체예요. 근데 우리 교재 보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노트북 있잖아요. 얘는 화면 장치가 본체예요. 그 밑에 있는 키보드는 키보드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키보드 장치랑 결합을 하면 자동으로 키보드가 작동이 되고 분리하는 순간 태블릿이 되는 거예요. 이동식. 편할 것 같다고요? 좋을 것 같죠? 그런 거는 좋아. 편리성은 있는데 성능이 떨어져. 왜냐면 성능을 기존 노트북처럼 똑같은 성능을 집어넣잖아요. 너무 비싸죠, 가격이. 안 그래도 기능이 좋아졌는데 기존 기능에다가 그런 성능에다가 이런 기능을 플러스하면 가격이 상승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은 내려가. 그럼 이걸 누가 쓸까? 전문가들이 쓸까? 아니야. 초보자들이 쓰는 거야, 초보자들. 그럼 이거 가지고 그래픽 한다고 못해. 인터넷하고 워드 하는 정도야. 엑셀 하는 정도. 근데 탐나. 해보고 싶어. 네. 해보고 싶은데 남들 구매하신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잠깐 빌려서 해보거든요. 이렇게 눌러보면 좋은 건 좋은데 그분도 몇 번 쓰다가 바꾸러 가더라고. 에이, 성능이 안 좋아요 하고 바꿔오더라고. 그 다음에 26쪽 보시면 그런 거 있죠. 울트라북. 울트라북이 제일 얇고 좋아요. 성능이 제일 좋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성비가 좋아요. 얇잖아. 핸드폰에 쏙 집어넣고. 울트라북은 큰 거 없습니다. 13.3인치가 제일 커요. 보통 노트북은 15.6인치입니다. 15.6인치인데 원래 인치로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표기법이 미터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몇 센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모니터가 19인치예요. 근데 와이드로 말하면 19인치는 더 넓어지고요. 그러니까 노트북 15.5인치는 15.6인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13.3인치, 12인치, 10인치 같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아요. 대신에 핸드폰이 쏙 들어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보여드릴 때 좋지. 예. 욕심나요. 저도 이런 거 하나 사고 싶더라고. 저번에 외부 강의를 갔는데 집에 있는 그 두꺼운 노트북을 지고 갔어요. 하나 가방, 하나 노트북 가방에서 막 어깨가 아픈데 가보니까는 저만 그런 장작 같은 걸 갖고 왔더라고. 장작. 그 베개만한 거, 두꺼운 거. 예. 남들은 다 울트라북 쓰는데 갈 때도 가볍게 가더라고. 가볍게.
저는 막 양손에 막 짐지고. 그 다음에 올인원 PC 일체형. 올인원 PC도 좋아요. 가격이 좀 비싸. 뭐 성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삼성센터에 가보니까는 올인원 PC인데요. 본체가 모니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모니터 뒷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좋더라고. 모니터가 30 몇 인치래. 가격이 300만 원이야. 누가 주문 몰라도 제 돈 주고는 안 살 것 같아.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윈도우 1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윈도우 10.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는 윈도우 7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이 윈도우 10을 사용하면요 참 좋은 게 뭐냐면 노트북, 태블릿,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윈도우 폰을 사용하면, 윈도우를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있어요. 윈도우 폰이라고. 다 윈도우 10이 돌아가요. 되게 편하죠. 마치 애플에서 만든 맥, 그 다음에 아이패드, 아이폰처럼 그렇게 세트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애플 그러면 아이폰, 아이패드, 맥은 연결이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윈도우 그러면 윈도우가 어떻게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나? 잘 모르죠. 오로지 스마트폰은 갤럭시. 삼성 갤럭시를 스마트폰의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LG V30 이것도 있는데 LG 스마트폰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스마트폰 하면 갤럭시라고 하거든. 갤럭시. 뭐 갤럭시 노트 이렇게 얘기하든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스마트폰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 컴퓨터하고 어떻게 연결, 공유하겠느냐 이거지. 방법은 뭐다? 계정이에요, 계정. 계정이에요. 아이디. 근데 스마트폰은 여기다 좀 잠깐 메모를 해드릴게요.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을 해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PC, 일반적인 PC,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PC는 MS가 생산한, MS가 제작한 윈도우를 기반으로 작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쩌 습니까?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내 컴퓨터로 연동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구글 계정을 연결하고 MS 계정을 연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PC는 MS 계정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구글 계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구글 계정. 그런데 이 스마트폰 안에 엑셀 파워포인트 앱을 쓸 수가 있어요. 무료예요. 스마트폰용 엑셀 파워포인트 공짜입니다. 그러면 걔를 사용하려면 MS 홈페이지에 들어서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가입해도 되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스마트폰용 엑셀을 이용해서 글을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PC로 가서 MS사에 로그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자료가 있죠. 그게 공유하는 거예요. 연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앱을 설치했어요. 앱이 설치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구글에 들어가서 로그인해 보면 나와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구글, 여기 지메일, 캘린더, 유튜브, 드라이브, 플레이, 이거 플레이 스토어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구글 플레이 아시죠? 우리가 앱을 깔려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오잖아요. 구글 플레이에. 여기 와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건 지메일 계정을 써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100% 지메일 계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는 어떻게 한 거냐면 대리점에서 해줬어요. 여기 가시면 스마트폰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면 계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정. 그 계정에 가보시면 어디에 있노? 클라우드 및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정에 가보면
여기에 구글 계정이 있어요. 구글 계정. 구글 계정에 보면 내 지메일 주소 구글 아이디가 있단 말이에요. 계정이. 이걸 가지고 여기 접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접속을 하면 자, 이제 패스워드를 제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제 이름 뜨잖아요. 그렇죠? 얼굴 뜨지 않습니까? 다 떠요. 그럼 여기에 앱 다시 앱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앱. 내 앱. 이게 뭐냐면 제 핸드폰에 깔려있던 앱들이에요. 한 번에 깔았던 것들. 이건 예전에 사용하던 건데 지금 안 써요. 근데 예전에 깔려있던 게 다 여기 나타나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셔서요. 예를 들면 요거 GPS 나침반지도 요거 내가 이거 필요해. 그럼 클릭해 가지고요. 얘를 클릭해 가지고 설치. 요게 제 핸드폰이에요. 727S라는 거. 요거는 제 집에 있는 태블릿이고 이건 고장난 거. 이건 아무리 설치해도 안 되겠죠. 고장났으니까. 요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인데 이제 설치 버튼을 누르잖아요. 원격으로 들어와요. 스마트폰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PC에서 설치하면 돼요. PC에서. 그럼 설치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일로 여기 뜨네. 여기 지금 나침반지도 설치한다고 떠요. 이렇게. 설치 다 됐나봐. 설치됐다고 나와요. 문제점이 없대. 떠요. 나타난단 말이야. 어디 갔어? 여기 떴네. 나침반 떴어. PC에서 접속해서 설치했더니 스마트폰으로 돌아왔어요. 편하죠?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뭐가 있나 볼까요?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거, 이거. 이거 이제 방위각도 재고, 이제 뭐 나침반이야. 말 그대로 나침반. 이런 것들이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필요하잖아요. 나침반을 굳이 사갖고 다닐 이유도 있겠지만은 핸드폰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좀 동쪽인지 남쪽인지 알 수도 있고, 높이. 고도계도 돼요. 고도계. 원래 등산하는 사람은 고도계에 있어야 되잖아요. 몇 메타까지 올라왔는지. 근데 스마트폰이 요즘 기능이 고도 기능이 있잖아요. 높낮이 GPS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리산을 등반하는데 현재 고도가 몇 미터인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침반에 다 나와요. 다 돼요. 나침반하고 다른 기능인데 나침반은 방위각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위치. 근데 스마트폰에 그런 센서가 있어요. 현재 내가 동쪽 서쪽이 어딘지를 알려내는 그런 센서가 있고,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를 위성으로 추적을 하잖아요. GPS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높이를 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 뭐예요? 고도 센서라고 하죠. 고도 센서. 그 다음에 근접 센서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전화 걸려고 귀에다 딱 대는 순간 화면이 꺼지죠. 손을 딱 귀에 떨어지면 화면이 나타나죠. 그게 뭐야? 그게 근접 센서예요. 또 어두우면 화면이 밝게 나오고 밝으면 좀 어둡게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조도 센서, 밝기 센서.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앱들을 만든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내가 만들 줄 모르지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해서 산에 갈 때 전문 산악인들 가면 GPS를 따로 사야지. 나침반 새로 사갖고 전문적인 장비를 사야 되겠지만은, 이런데 지리산 가는 데 가면 다 된단 말이야. 핸드폰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하나만 갖고 다니면 이런 것도 있잖아. 제가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646걸음 걸었대요. 오늘 지금 짐이 많아서 택시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걷지를 별로 안 했단 말이야. 어제는 제가 7,000걸음 걸었다고 나와요. 또 며칠 전에 몇 걸음 걸었다고 이렇게 걸음걸이, 우리 그 뭐라더라? 만보계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움직이면 센서가 작동돼서 아 얘가 지금 몇 걸음 걷고 있구나 이걸 안단 말이야. 이런 걸 활용해 주는 게 스마트폰을 사는 이유지. 반복되는 얘기지만 카톡만 하려고 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예. 이제 세밀한 것들은 이제 하나씩 할 거니까는요. 그렇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볼게요. 아시겠죠? 예. 할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요거는 그대로 공부방에 오늘 공부방에 요대로 그대로 요 글자도 올라가요. 그냥 굳이 메모를 안 하셔도 다 올라가니까 그거 보시고 복습하시면 돼요. 수고들 하셨습니다.